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잠들어 있는 양파가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약회사가 결코 알려주지 않는 절대 비밀, 건강에 좋다고 맹신했던 양파 섭취법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평생 약처럼 드셨던 양파즙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꿀과 섞어 드셨던 양파가 시력을 앗아갈 수도 있으며 잘못된 보관법 하나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활력연구소를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과 건강 상담을 하면서 좋은 의도로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짠 음식도 멀리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붓기 시작하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평생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어르신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해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갈아 마셨던 생양파즙 한 잔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꾸준히 실천했던 습관이 오히려 어르신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활력 연구소에서는 지금껏 꼭꼭 숨겨져 있던 양파의 두 얼굴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줄 진짜 황금 법칙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박철수 어르신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드시는데 이것이 약해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처럼 제가 아는 또 다른 70대 김영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양파즙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 만족하셨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발목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 정도로 피곤해지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 수치는 위험 수준을 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쌩쌩해서 웬만한 노폐물은 거뜬히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터의 성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양파즙은 양파의 좋은 성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라는 성분까지 함께 고농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라는 필터의 성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농축된 칼륨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필터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특히 혈당이 높거나 신장이 민감하신 분이라면 시중에서 파는 양파즙 한 포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즙 대신 오늘 제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양파 껍질차나 샐러드 형태로 양을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혹시 주변에 양파즙을 건강보조제처럼 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이 위험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파에 꿀을 섞어 드시는 습관이 우리 눈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후반의 이숙자 할머니께서는 기침이 잦고 목이 칼칼해서 민간요법으로 양파에 꿀을 재워 드시는 것을 수년간 꾸준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신문 글씨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고 직선으로 뻗은 전봇대가 휘어져 보이는 이상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안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 안과를 찾아가셨고 습성 황반 변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황반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중심부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물 성분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우리 눈의 망막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두 가지 음식을 무조건 섞어 드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 건강을 위한다면 양파와 꿀 조합 대신 따뜻한 도라지차나 생강차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양파를 갈색이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그리고 센 불에 볶으면 혈당에 독이 됩니다. 제가 알던 60대 박민준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세가 있어서 양파가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카레나 볶음밥, 짜장 같은 요리에 양파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볶을 때 깊은 맛을 낸다며 항상 갈색빛이 돌 때까지 오랫동안 볶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양파를 오래 볶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파 속의 복합 탄수화물이 단순당으로 변하면서 당 성분이 극도로 응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캐러멜라이징 현상인데 이렇게 조리된 양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이라면 캐러멜라이징된 양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쪄서 드시거나 기름을 적게 두르고 짧은 시간 안에 살짝만 볶아 아삭한 식감을 살려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양파의 조리 방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수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양파를 과하게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80대 김순희 할머니는 심장 문제로 오랫동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셨는데 어느 날 자녀분이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생양파가 최고라며 매일 양파 반 개씩을 생으로 드시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녀의 정성을 생각해 꾸준히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팔다리에 이유 없이 시퍼런멍이 들고 양치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며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크게 놀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아릴 성분은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응고제와 만나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되어 아주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어르신이라면 생양파 섭취는 극히 소량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드시고 계신 약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른 양파를 냉장고에 그냥 방치하면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아는 60대 정희숙 여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요리하고 남은 양파 반쪽이 아무런 덮개 없이 며칠 동안 냉장고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른 양파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유해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잘게 다진 양파는 표면적이 넓어져 영양분과 수분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이 자라기 아주 좋은 배양지가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늦어도 이틀 안에는 모두 드셔야 합니다. 만약 이틀이 지났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즉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양파 보관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양파를 먹어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활력연구소에서 양파의 독을 빼고 약효만 쏙쏙 뽑아내는 진짜 황금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양파는 올바른 방법으로만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양파에 황화아릴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퀘르세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인슐린 기능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하루 생양파 기준으로 70에서 12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저울이 없으시다면 대략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30에서 50g, 즉 4분의 1쪽 정도의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양파를 결대로 얇게 썰어서 공기 중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찬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재빨리 헹궈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의 원인인 자극적인 성분은 날아가고 위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양파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속은 편안하게 양파의 효능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은 삶지 말고 찌거나 빠르게 데치는 것입니다. 양파의 핵심 보물 성분인 퀘르세틴은 다행히 열에 비교적 강합니다. 하지만 물에 푹 담가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찜기에 양파를 올리고 5분에서 7분만 살짝 쪄내거나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아 3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영양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소화에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아는 70대 김미양 할머니는 이렇게 쪄낸 양파를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참깨와 들기름,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더해서 고소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데 혈압도 안정되고 고질적인 소화 불량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 아주 짧게만 볶은 뒤 반드시 불을 끄고 나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술만 둘러 섞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고 양파의 항산화 효과와 만나 혈관 건강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버려왔던 양파 껍질을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갈색 양파 껍질에 사실은 하얀 알맹이보다 무려 10배에서 많게는 3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 숨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것은 금광을 발견하고도 금은 버리고 돌멩이만 주워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은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손으로 비벼 깨끗이 씻은 후 채반에 널어 그늘에서 하루 정도 바싹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린 껍질 한 줌에 물 1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15분, 그리고 약한 불에서 20분을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30분간 뜸을 들여 차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진한 호박색으로 우러난 2차 한 잔이 바로 천연혈관 청소부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한두 잔, 한 번에 약 150에서 200ml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멸치와 다시마와 함께 육수를 내면 국이나 찌개의 맛이 한층 깊어지고 껍질 속에 좋은 성분까지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여성 이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혈압약에 의존하며 사셨는데 자녀분의 권유로 꾸준히 양파 껍질차를 드신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어 지금은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혈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여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활력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양파의 숨겨진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 걱정이 많으신데 양파가 뼈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꾸준히 양파를 섭취하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쉬운데 매일 식사에 양파를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최정숙 여사님은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수치가 낮아져 걱정이 많으셨는데 쪄낸 양파와 두부를 함께 무쳐 먹는 반찬을 꾸준히 드신 후 다음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양파는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착한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튼튼해지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까지 덩달아 올라갑니다. 다만 장이 예민한 분들은 양파를 드신 후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것 역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양파는 피하고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거나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여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면 불편함 없이 양파의 좋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최고의 짝꿍,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양파의 황화아릴 성분은 우리 몸의 공장인 간에서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혈액 속의 나쁜 기름 덩어리인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혈관 청소의 최강 조합이 탄생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볶음이나 조림 요리가 끝난 뒤 불을 끈 상태에서 들기름 한 스푼을 휘리릭 둘러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찰떡궁합은 토마토입니다. 붉은 토마토의 보석,
라이코펜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을 녹슬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이중으로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양파를 올리브유에 먼저 천천히 볶아 단맛을 끌어낸 다음 잘게 썬 토마토와 가지,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면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지중해식 건강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 냉동하면 2주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두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찰떡궁합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비타민 C와 끈적끈적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양파의 퀘르세틴이 우리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1등 공신입니다. 또한 장 속에 사는 착한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 배변 활동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 반 개에 생양파 4분의 1개를 얇게 썰어 넣고 레몬즙과 올리브유 그리고 고소한 들깨가루를 넣어 가볍게 버무려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기름진 고기 반찬과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제가 아는 80대 박영숙 할머니는 이 샐러드를 꾸준히 드신 후 늘 거칠었던 피부에 윤기가 돌고 고질병이던 소화불량도 씻은 듯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찰떡궁합은 마늘과 생강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이 세 가지 향신 채소는 함께 만났을 때 면역력을 강화하는 삼총사가 됩니다. 양파, 마늘, 생강에 각각 들어있는 알리신과 진저롤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여 환절기 감기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동일한 비율로 곱게 다진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살짝 빼고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 유리병에 담아두면 볶음밥이나 국, 달걀찜 등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양념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활력을 깨워줄 기적의 양파 요리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의 혈관 청소부 양파 껍질 생강차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양파 껍질 2줌과 얇게 썬 생강 서너 조각 그리고 물 1.5리터를 주전자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 정도 은근하게 더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하루 한두 잔 따뜻하게 마시면 손발 저림이나 몸의 냉증 완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혈당 지킴이 찐 양파 두부 무침입니다. 양파 1개를 찜기에 5분간 쪄서 부드럽게 만든 후 잘게 다져줍니다. 물기를 꼭 짠 두부 반 모를 으깨고 다진 양파와 다진 파 약간 그리고 들기름 1큰술과 국간장 반 큰술,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부드럽고 고소해서 입맛 없는 날 밥반찬으로도 그만이고 혈당 걱정 없이 단백질과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는 뼈를 단단하게 양파 멸치 볶음입니다. 잔멸치 한 줌을 기름 없는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려줍니다. 양파 반 개는 잘게 다져서 들기름을 두른 팬에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볶아둔 멸치와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간장과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어 함께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양파가 뼈를 지켜주고 멸치의 칼슘이 뼈를 채워주니 그야말로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는 황금 시간대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양파를 섭취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음식물 흡수가 잘 되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속 편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는 소화가 편안한 익힌 양파를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양파는 색깔에 따라 그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혈관 건강이 유독 걱정되거나 혈압이 높으시다면 장을 보실 때 자색 양파를 선택해 보세요. 아름다운 보라색을 내는 성분과 겉껍질에 특히 풍부한 퀘르세틴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반면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관리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황색 양파가 더 효과적입니다. 황색 양파는 매운맛을 내는 황화아릴 함량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인슐린 기능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파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 이제 여러분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양파를 고르실 때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하며 겉껍질은 바싹 마르고 광택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위아래, 즉 뿌리나 목 부분이 무르지 않고 마른 것을 고르시고 싹이 나지 않은 것, 곰팡이 자국이나 물렁한 부분이 없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양파입니다. 보관하실 때는 통째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의 망에 넣어 매달아 두시면 한 달 가까이도 괜찮습니다. 단, 감자나 사과처럼 가스를 내뿜는 과일, 채소와 함께 두면 양파에서 금방 싹이 나버리니 꼭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미 썰어놓은 양파는 자른 면이 공기에 닿지 않도록 랩이나 밀폐 용기로 꼼꼼하게 감싸서 냉장 보관하고 이틀 안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양이 많아 남았다면 잘게 다져서 기름 없는 팬에 살짝만 볶아 수분을 날린 뒤 얼음 트레이 같은 곳에 한 숟갈씩 소분하여 냉동하면 2-3주 정도는 간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지퍼백에 넣어 김치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두면 6개월까지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활력연구소에서 알려드린 양파의 진짜 비밀들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혹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훌륭한 명약이 될 수도 있는 우리 밥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활력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활력을 더욱 힘차게 끌어올릴 특별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